부의자유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미스터 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 나중에 받을 때 세금으로 몇 천만 원씩 떼인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불릴까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꺼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걸 수령 전략이라고 하죠. 오늘은 지난 퇴직연금 완전 정복 제1탄 영상에 이어 제2탄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10%만 아는 퇴직연금 필승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왜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쥐꼬리인지 그 구조적 비밀을 밝히고, 뒷부분에서는 세금 수천만 원 아끼는 합법적 수령 전략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혹시 지난 1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나중에 시간 내서 꼭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DB형과 DC형을 헷갈려 하고 계십니다.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암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어떤 유튜버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입니다. 먼저 DB형입니다. 여러분, DB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드림빅. 맞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큰 회사가 생각이 납니다. DB는 큰 회사, 다시 한번 DB는 큰 회사, 회사가 책임지는 퇴직연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다음은 DC형입니다. 그 회사에 어떤 직원들이 있죠? 미스터 킴 씨도 있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방치형 대리와 사랑의 박 대리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씨 여러 명이 일하고 있죠. DC는 김 씨, 방 씨, 박 씨. 그래서 땡땡 씨가 굴리고 책임지는 연금이 바로 DC형 퇴직연금입니다. 어때요? 바로 한 번에 외워지지 않나요? 이런 기적의 암기법은 오직 부의자유 채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DB형과 DC형 두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책임의 주체입니다. DB형의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여러분이 받을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줍니다. 회사가 불리다가 손해를 봐도 회사가 메꿔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까요? 연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대기업 고속 승진자들, 승진이 빠르고 그때마다 연봉이 팍팍 오르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DB형 하셔도 됩니다. DC형은 나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여러분의 계좌로 싸줍니다. 회사의 의무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 돈을 불리든 말아먹든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하나요? 임금 상승률보다 내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사람, 임금 피크제 대상자, 그리고 이직이 잦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계좌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넣어준 돈이니까 안전하게 둬야지? 아니요, 그건 안전한 게 아니라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난 영상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DC형 그리고 개인적으로 넣는 IRP, 이 계좌들의 본질은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세금 혜택을 주는 증권 계좌입니다. DC형과 짝꿍인 게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DC는 회사가 넣어주는 돈이고, IRP는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내 돈을 추가로 넣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통장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DC와 IRP 계좌에서는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은 못 사지만 나스닥 100, S&P 500, 미국 반도체 같은 ETF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IRP를 그냥 연말정산용 세금 깎아주는 통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금리 2에서 3% 은행 예금에 묶어둡니다. 여러분, 이건 페라리를 사놓고 시속 20km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페라리를 샀으면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줄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가입할게요 하면 10중 8구
손해보면 안 되니까 안전한 예금형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여기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금융사는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돈을 더 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뗍니다. 여러분이 예금에 넣어두고 신경 끄는 게 그들에겐 가장 편하고 안전한 수익원입니다. 은행, 보험사는 실시간 ETF 매매가 불편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네 상품, 즉 예금과 펀드를 권하는 거죠. 금융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챙길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냉정하지만 각자 도생만이 살 길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여러분의 돈으로 안전하게 수수료 놀이를 하고 여러분은 물가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모자란 이자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수익률이 1%대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돈을 잘 불렸다면 이제 잘 꺼내 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아라.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치킨집 차리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2025년 기준 창업 후 5년 이내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약 60% 수준이며 특히 치킨집의 경우 5년 동안의 생존율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절세 효과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만약 10년 넘게 나눠받으면 40%까지 깎아줍니다. 둘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입니다. 일시금 수령 시 목돈이 통장에 들어오거나 이 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재산 점수가 올라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IRP 수령하는 연금액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됩니다. 셋째 이유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무리한 투자나 자녀 지원, 사업 자금으로 한꺼번에 날릴 위험이 큽니다. 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므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사적연금 수령 한도 연 1,500만 원을 기억하라입니다. 이는 퇴직금 원금 말고 내가 추가로 넣은 돈과 운용 수익을 꺼낼 때의 규칙입니다. 이 돈을 합쳐서 1년에 1,5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최대 49.5%까지 종합과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월 125만 원 꼴로 맞춰서 인출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겨우 125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쓰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20에서 30년이나 남았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당연히 인상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인출 순서를 이해하라입니다. 그럼 내 계좌에 섞여 있는 돈 중에 뭐부터 빠져나가나요? 걱정 마세요. 시스템이 알아서 세금이 없는 돈부터 빼줍니다. 1순위는 세액공제 안 받은 내 원금, 세금이 0원이고 2순위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 30에서 40% 감면됩니다. 3순위는 세액공제 받은 돈 플러스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냅니다. 즉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넣었던 원금부터 빼면 세금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안타깝게도 은행 계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권사 IRP로 옮기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권사 앱 메뉴에서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페널티 없이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그대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 금융기관에 갈 필요 없이 새로 옮겨갈 증권사 앱에서 신청만 하면 끝납니다.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옮기면 첫째, 은행, 보험사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 관리에 유리합니다. 둘째,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최근 많은 증권사 비대면 IRP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펴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자유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배당형 ETF나 해외 지수 추종 ETF 등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참고로 이전 신청을 하기 전에 기존 금융기관 앱에서 현재 내 연금의 회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해 보세요. 보험 상품의 경우 사업비 차감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퇴직금은 제2의 월급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DC, DB, IRP 계좌의 구조와 투자 마인드, 그리고 수령 전략,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남들보다 10년은 앞서 나가는 겁니다. 퇴직연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ETF를 사야 돼?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영상 퇴직연금 완전 정복 제3탄 퇴직연금 실전 투자 가이드에서 구체적인 종목과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스터 킴의 퇴직연금 계좌를 공개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유롭게 부의 자유를 꿈꾸는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부의 자유 TV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